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오징어 게임 2가 나왔습니다.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리죠. 개인적으로는 오게임2는 최종편을 위한 빌드업으로 의미가 컸다고 봅니다.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질문들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던져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최종편에서 제시하려고 하는 비극을 위한 예언서 같은 느낌도 있었습니다. 언제나 시리즈의 1편은 소재와 이야기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강점이 있어서 환호를 받기에 유리하죠. 그에 따른 인기가 다음 시리즈를 불러오지만 신선함이라고 하는 커다란 비중을 빼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리즈 2편은 늘 그렇죠. 1편의 신선함이 새롭지 않다는 불리함을 갖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게임도 별로 없고 지루한 OX 투표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최종편에서 이야기의 맺어짐을 위한 단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징어 게임 2는 사실 1화 빵과 복권에서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전체 오게임 시리즈를 관통하는 이야기의 핵심을 담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공유의 연기도 한몫했죠. 빵과 복권 이야기를 해보죠. 공유는 신비로운 인물이었죠. 대박의 꿈을 꾸는 기훈에게 찾아오는 복권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만드는 인물들을 잡기 위해서 기훈이 추적을 하면서 만나게 됩니다. 특별한 사연이 있는 줄 알았던 인물이었는데 생각보다 더 충격적인 사이코패스였습니다. 그 공유가 빵 100개와 복권 100개를 사가지고 탑골 공원으로 갑니다. 인생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배고픈 노숙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각 사람들에게 빵과 복권을 내밀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복권을 잡죠. 그리고 모두가 꽝입니다. 투덜거리고 아쉬워하지만 기회는 없습니다. 복권을 긁는 건 10원짜리였습니다. 그 10원짜리마저도 돌려줘야 합니다. 복권이 모두 동이 나고 남은 건 빵밖에 없습니다. 빵을 선택한 사람들은 한 사람 정도였죠. 공유가 남은 모든 빵을 바닥에 쏟아버립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어차피 바닥에 버린 건데 라고 주우려고 하는데 그걸 막죠. 복권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빵을 짓이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당신들의 선택이라고 하면서 광기 어리게 빵을 먹지 못하도록 짓밟아 버립니다. 기회를 드렸고 선생님은 선택을 했습니다가 공유의 답변입니다. 비열하게 웃으면서 머리를 넘기고 현장을 떠납니다. 빵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배고픈 노숙자들에게 가장 간절하지만 그건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죠. 기본적인 생존이고 가장 실질적인 필요입니다.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생존에 있어서 빵은 그 차이를 없앱니다. 배고픈 것도 똑같고 배부른 것도 비슷하죠. 빵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다채롭고 차별도 심하다고 하지만 하루 세 끼 먹으면 배부르고 만족스러운 건 비슷하죠. 하지만 빵은 계속돼야 합니다. 여기에 인간이 가진 불안함이 있죠. 빵을 먹는 순간 그 끼니는 만족스럽지만 다음 끼니에도 빵은 필요합니다. 오늘 필요하지만 내일도 필요하고 내년에도 빵은 계속돼야 합니다. 빵은 생존을 주고 있는 문제죠. 반복돼야 하는 두려움입니다. 빵을 먹는 건 사람이지만 빵과 사람의 승자는 바로 빵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미리 진화론적으로 자신을 절대적으로 사람들이 필요하게 만들므로써 승자가 됐다고 이야기하죠. 빵으로 대표되는 먹을 것은 인간을 억압합니다. 반복해야 하고 생존해야 하기 때문이죠. 빵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빵에 억압당하고 살게 됩니다. 우리말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도 하잖아요. 하지만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의미를 찾고 싶어 하죠. 자유를 누리고 싶고 문화생활을 하고 싶고 자아실현도 하고 싶습니다. 빵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다. 빵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는 거죠. 복권이 바로 그 욕망입니다. 복권은 빵이라고 하는 억압을 극복할 수 있는 자유와 희망처럼 보이죠. 현실의 극복이기도 하고 현실을 부정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환경이 어땠든 내가 어떻게 해오고 살았든 현실과 상관없이 상황을 순간적으로 바꿔버리는 알라딘의 램프 같죠. 현실을 부정해버린다는 것, 그건 사람이 꿈꾸는 신과 같은 속성이잖아요. 현실을 초월해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신과 같은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을 닮고 싶은 욕망이 사람에게는 있는 거니까요. 비극은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게 비극이죠. 어쩌면 자신의 아버지에게까지 총질을 했던 공유가 이 일이 자신과 너무 잘 맞는다고 했던 이유도 현실에 매이지 않는 자신의 선택이 신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과 같다라고 하는 욕망과 탐욕스러움, 그게 이 일에 대한 만족도를 올렸던 거죠. 공유에게는 이게 복권이었겠죠. 하지만 파멸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복권을 맞춘다는 건 비현실적입니다. 그걸 알지만 복권을 갈망하고 긁어대죠.
자유와 희망이라고 했는데요. 매일 빵으로 인해 억압되는 현실에서 자신을 구원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권의 결과는 허망함이죠. 실패고 좌절입니다. 자신이 가진 탐욕과 구원이라고 하는 커다란 자리는 채워지지 못하고 공허한 자리만 남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죠. 공유가 했던 중요한 말, 선택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기회를 드렸고 선생님들은 선택을 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복권은 허무한 게 아닙니다. 복권은 자기 파멸인 겁니다. 빵을 버렸기 때문이죠. 다시 주우면 되는 떨어진 빵이 아닙니다. 다시 집어들 수가 없습니다. 빵과 복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빵도 아니고 복권도 아닙니다. 바로 선택입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징어 게임 2에서의 많은 인물들과 게임들이 선택에 관한 게임이었고 서사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현실에서 선택의 문제, 이건 아니면 말고라는 게 아닙니다. 탐욕을 선택한 문제는 빵의 박탈입니다. 대가가 아주 선명합니다. 생존의 현실을 부정할 것인지 아닌지거든요. 자기를 파괴하는 행위까지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그건 단순히 게임 같은 게 아닌 거죠. 욕망이나 탐욕은 그 이상만 쫓느라 때로 인간을 너무 나이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몇십억을 날려도 그게 어떤 의미이고 무게인지를 모르게 합니다. 한 방에 신처럼 해결하면 될 거라고 믿고 있죠. 나가면 다시 투자처를 찾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게임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게임들이 어릴 때 동네에서 하던 게임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릴 때 한창 게임을 하다가도 집에서 밥 먹어라 라고 하면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집으로 뛰어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게임들이 모두 그런 어릴 때 하던 놀이들입니다. 현실은 비극적이고 잔인한데 인간은 어릴 때 그 나이브하고 유아적인 마음으로 놀이하듯 선택과 생존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대가가 죽음인데 말이죠. 빵이나 복권은 사람에게 궁극적인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게 인간이 가진 부조리한 비극이거든요. 빵은 생존과 현실적인 구원의 문제입니다. 빵은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지만 반복돼야 됩니다. 빵이 없으면 못 살지요. 빵에 길들여집니다. 벗어나고 싶은 구원의 욕망이 있을 수 있죠. 욕망으로 인해 빵을 버린다는 것, 구원의 문제를 스스로 걷어찰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욕망을 구원처럼 꿈꾸면서 스스로 구원의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게 복권이기는 한데 복권은 또 아주 비현실적입니다. 잡을 수가 없죠. 안 될 걸 거의 모두가 알면서도 잡으려고 합니다. 실패가 예견됐습니다. 복권이 꿈꾸는 구원은 허망합니다. 빵이나 복권이나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지를 못합니다. 빵을 선택해도 구원을 열망하고 복권을 선택해도 실패하기에 구원을 더욱 갈망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 파괴적인 선택에 인간은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빵을 짓이기던 공유의 연기가 소름 돋았던 게 바로 그 이유죠. 그 부조리한 인간의 욕망을 비웃는 사이코패스 같은 광기로 빵을 짓이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총을 당기면서 가졌던 광기가 그랬을 것 같죠. 복권이라고 하는 구원에서도 탈락하고 빵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구원 문제 역시 짓이겨서 심판한다는 희열을 공유가 가진 거죠. 그럴 줄 알았다라고 조롱하는 사람의 비웃음 같은 거죠. 하지만 공유도 스스로를 파괴하죠. 그 또한 사람이 가진 욕망이었기 때문에 죽음 역시 대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 2는 선택에 집중을 했던 겁니다. 오징어 게임 1이 다양한 게임을 통한 인간 심리를 탐구했다면 오징어 게임 2는 선택이 갖는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질문, 부조리한 비극에 집중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징어 게임 시리즈의 마무리를 위한 어떤 이야기의 얼개를 시리즈 2가 던져놓은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 2에서는 게임의 진행 여부를 묻는 OS 투표 장면이 유독 많았던 이유죠. 시리즈의 핵심입니다. 인물들 역시 모두가 어떤 선택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코인 사기꾼과 피해자가 나오죠. 코인 사기꾼은 형식적으로 투자의 선택은 본인에게 있고 결과도 본인 책임이라고 알려줬었죠. 피해자들은 자신이 했던 선택에 대한 책임에는 둔감합니다. 특전사 중사였지만 성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었고요. 도박으로 많은 빚을 지고 들어온 양동근도 결국 선택을 하는 도박 때문에 들어왔고요. 나가게 되면 잘하는 투자자들이 있으니 그걸로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선택을 꿈꾸고 있습니다. 임신을 한 여자도 레즈비언도 모두가 마찬가지죠. 기운도 다시 오징어 게임 현장으로 왔던 거죠. 의미 있던 짝짓기 게임도 결국 누구를 어떻게 선택하고 편을 먹을 것인가에 달린 게임이었죠. 호기롭던 해병대원은 전투에 대한 공포로 중요한 탄창을 수거하고도 돌아가지 않고 숨어버립니다.
그것도 공포에 따른 선택이었고 그 대가는 전투에 참가한 사람들의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선택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결과만이 아니라 전체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거죠. 이 부조리한 선택의 무거움, 제한, 그리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빵과 복권으로 이 드라마를 시작했던 것은 아주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인간을 더 큰 고통과 딜레마로 몰아넣는다는 모순을 빵과 복권을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징어 3에서는 충격적일 수도 있고 비극적일 수도 있는 이야기의 결말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고맙습니다.